안녕하세요. 메디살롱의 신재현입니다. 오늘은 메디살롱에서 아주 특별한 피부 전문가 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피부 고민을 다 해결을 해드릴 것 같은데요. 서울대학교에서 피부과학교실 주임 교수이자 그리고 세계피부연구학회 이사까지 아주 수십 년 동안 피부만 연구해 오신 우리 정진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진호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교수님을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네.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비욘디 시청자분들께 소개와 인사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피부과학교실의 주임 교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병원 피부과 과장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피부과 연맹이라는 데 아시아를 대표해서 이사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제가 연구한 결과들을 활용해서 피부에 좋고 피부 노화를 예방할 수 있는 화장품을 개발해서 실험실에 서울대병원 실험실에 벤처회사를 차려서 조그만 회사의 대표이사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교수님 찾아보니까요, 뭐 피부와 관련된 논문도 300편이 넘게 쓰셨더라고요. 네. 네, 연구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서울대 교수가 된 이후에 교수의 역할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 교수는 당연히 학생들을 잘 교육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기 위해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네. 학문의 발전이 있고요. 또 의과대학 교수로서 아픈 몸을 때문에 고생하시는 그런 환자분들의 질환을 치료하고 진료하는 그런 세 가지 네.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제가 연구에 더 시간을 좀 사용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연구 논문을 좀 좋은 논문을 많이 쓴 편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는요, 직접 이 연구를 바탕으로 아주 좋은 화장품 개발에까지 힘쓰고 계신데요. 오늘 여러분, 우리 메디살롱에서 저희 코로나 시대에 피부도 병들고 있습니다라는 이 책도 소개를 해드리지만 여러분들께 아주 특별한 선물을 드릴 건데요. 네. 교수님께서 직접 개발하신 화장품도 저희가 세 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네. 혹시 지금 이 앞에 놓여져 있는데 안 보이실 것 같아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이세요? 이거 지금 핸드크림하고 네. 그리고 선크림 그리고 네. 페이셜 크림 이렇게 네. 세 가지 제품 네. 한 세트로 해가지고 세 분께 저희가 오늘 방송을 통해서 추첨으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네. 질문에 답도 시원하게 해주시고 네. 또 꼭 이 피부 고민 있으신 분들 또 네. 필요하신 분들께 이 선물도 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오늘 책이요. 네. 네. 피부도 병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핸디한 사이즈인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이 질문으로 담겨 있더라고요. 책을 좀 읽기 쉽게 쓰신 것 같은데 책도 세 분을 뽑아서 드릴 테니까요. 오늘 총 6분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 교수님께서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뽑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벌써 30분이 들어와 주시고요. 네. 지금 보시면 뭐 안남주님, 고촌 날다람쥐님, 그리고 첫 번째 오신 3만 원 기부매님도 계시고요. 박지현님도 있고요. 많이 들어와 주셨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근데 저희 첫 번째 질문이 있어서 요거는 먼저 간단하게 네, 네. 질문 받고 네, 갈게요. 네. 우리 배가님께서 며칠 전에 기초 화장품이 유통기한이 조금 지났는데 밀봉이 되어 있길래 발랐더니 염증이 올라오셨대요. 예전에 비슷한 상황에 좀 피부염 진단도 받았고 근데 이번에는 아직 병원에 가보지 않으셨나 봐요. 네. 네. 변질된 화장품, 이런 염증 피부는 좀 놔두는 게 좋을지 어떻게 치료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화장품의 유통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유통기간이 지난 화장품을 발라서 피부에 문제가 생기고 가렵거나 얼굴이 붉어지는 그런 증상이 있다면 집에서 참지 마시고 병원을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서 어떤 상황인지 한번 진찰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화장품도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근데 네. 기한이 좀 지난 거를 무조건 쓰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화장품에서 유통기한을 어떻게 정하는지도 궁금해요. 네. 보통은 3년의 유통기간을 두고 있지만 네. 유효 성분의 성질에 따라서 3년보다 짧게
2년 반이나 2년 이렇게 된 유효 성분을 두는 화장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기간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그 성분이 잘 효능을 발휘할 수 있고 변질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정한 기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유통기간 내에 다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 피부는요, 누구나 예민하고요. 저도 얼굴에 조그만 뾰루지 하나 올라와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마스크를 쓰면서 이런 트러블을 호소하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나서 우리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의료진의 경우에는 3분 중에 2분이 얼굴에 마스크 때문에 건조해지거나 피부가 당기거나 네. 아니면 여드름이 생기거나 네. 또 기존에 있던 지루 피부염이나 주사나 이런 피부 질환이 악화되는 그런 거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일반인의 경우도 의료진보다 그렇게 장기간 마스크를 쓰지 않지만 가끔 쓰는 분들도 3분 중에 1분은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피부가 당긴다. 또 옛날에 없던 피부에 여러 가지 발진이나 여드름, 또 기존의 피부 질환이 나빠진다. 이런 걸 호소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 피부과 제가 진료하는 진료 시간에 오신 분 중에 마스크 때문에 얼굴에 문제가 생겨서 오신 분들이 요즘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사실 좀 바쁘실 텐데 또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피부도 병들고 있습니다. 이런 책을 쓰실 시간이 또 있으셨나 싶은데요. 네. 네. 그만큼 좀 피부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의 해결을 좀 해주시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또 이 책을 쓰게 되셨을까요? 네, 이 책은 이제 코로나 시대 피부도 병들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입니다. 네. 처음에는 저희 서울대학교 병원에 코로나 환자를 진료하는 간호사 또 의사 또 관계자분들이 얼굴에 마스크나 또는 자주 손을 닦는 것 때문에 손 피부나 네. 그리고 의료진들은 전신에 보호 장구를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얼굴과 손 외에도 다른 부위에 피부 문제가 많이 생겨서 굉장히 환자 진료에도 힘든데 네. 피부 문제 때문에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우리 서울대병원 직원분들의 피부를 항상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마스크를 써도 피부가 큰 문제가 안 생길지 또 손을 어떻게 닦아야 될지 이런 네. 거를 교육을 하고 잘 알려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만나서 교육은 못하지만 네. 그런 정보들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우리 서울대 병원 안에 그 인터넷에 올려서 모든 직원이 보고 네. 자기 피부를 잘 좋은 상태 유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드렸고요. 그런 준비를 해서 병원 직원도 굉장히 만족했는데 네. 우리 일반인 분들도 마스크를 많이 쓰고 손 세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알기 쉽게 복잡한 내용은 빼고 실용적으로 매일매일 마스크 쓰고 손 세정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기술을 했고요.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질문에 대한 답 형식으로 네. 기술을 했고 또 좀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잊어버리지 않고 잘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책을 잘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거 제가 하나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분이 계신데요. 이거 자랑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교수님이 아니신가 싶은데 책에 이렇게 안경을 쓰고 들고 계신 분, 이거 누가 그려주셨다고요? 제가 곧 며느리를 보는데 저희 네. 며느리 될 아이가 미대를 다녔습니다. 네. 그래서 의사 그림을 하나 그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그려왔는데 어떻게 보면 저랑 닮은 것 같기도 하고요. 비슷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책 내용에 대한 질문이 오늘 아까 지금 시청자분들의 질문과도 굉장히 겹치는 게 많아서 제가 책 얘기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코로나가 지금 끝날 기미가 전혀 안 보이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가 왜 계속해서 이렇게 심해지는 걸까요? 네, 우리 바이러스라는 균은 스스로
생존하는 능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자꾸 변이를 만들고 그 변이 바이러스가 점점 전파력이 큰 거죠.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델타 변이는 그 전에 바이러스보다 60% 전염력이 강하다고 하죠. 네. 그래서 사실 사람이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을지 그 유일한 해결책은 백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분들도 주로 백신을 맞지 않은 젊으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공급이 원활해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전 국민이 백신을 맞는다면 우리 코로나로부터 벗어나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일장의 처음에는요, 손 건강 지키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손 씻기의 중요성 아까 질문에도 있었는데요. 그걸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큼 중요한가요, 손 씻기가?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전파되는 거는 이제 비말, 침방울이 튀겨서 이제 가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거는 마스크로 이제 하지만, 손에 묻은 바이러스가 입이나 코나 아니면 눈을 통해서 감염되는 경우도 많고요. 네. 또 환자를 많이 보는 의료진이나 아니면 손님을 많이 받으시는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많이 감염된 환자가 우연히 왔을 때 그것이 이제 주위에 있는 이제 물체에 바이러스가 전파가 되고 그것을 손에 만지면 또 자기가 감염이 되고 또 주위 사람한테도 감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손을 자주 잘 닦고 손에 혹시 바이러스가 묻었으면 그거를 없애는 그런 것이 바이러스 전파를 막고 자기 건강을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홍보 영상도 많더라고요. 손 씻기를 어떻게 하는지, 손 씻는 방법까지 이제 알려주는 세상이 됐는데 뭐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손 씻기 6가지 단계를 좀 강조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뭐 손을 잘 씻는 특별한 또 방법이 있는 걸까요? 네, 그래서 저도 6단계를 보면 그거는 뭐 꼭 6단계 이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거품을 잘 내가지고 손끝 또 손가락 밑을 닦고 손가락 사이를 닦고 손바닥을 닦고 손등을 닦고 목을 닦고 그리고 잘 흐르는 물에 30초 정도 잘 비누 거품을 제거하라는 뜻입니다. 네. 제가 몇 가지 덧붙인다면 우리 피부 건강을 위해서는 그 고용 비누가 있습니다. 보통 목욕탕이나 화장실에 가면 고용 비누가 있는데 고용 비누는 알칼리 성분입니다. 근데 우리 피부는 피부의 산도가 5 정도 되는 약산성이거든요. 근데 약산성으로 유지되어 있는 피부는 약산성일 때 피부 건강이 제일 좋아지고 또 피부 장벽을 제일 잘 만들어서 피부의 보호 기능이 가장 좋게 됩니다. 근데 약산성인 피부에 알칼리성인 고용 비누를 사용하면 피부의 건강을 많이 해치게 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물 비누라고 하는 클렌저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클렌저는 약산성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산성 클렌저로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균을 죽이겠다고 너무 뜨거운 물로 이제 손을 세척하시는 분이 있는데 너무 뜨거운 물이 역시 피부 장벽에 있는 기름을 많이 빼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로 흐르는 물로 30초 정도 잘 닦으시고 그다음에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한 이후에 보습제, 손에 바르는 보습제를 우리가 핸드크림이라고 합니다. 핸드크림을 잘 발라주시면 핸드크림이 이 비누나 클렌저에 의해서 빠진 기름 성분을, 지질 성분을 보충을 해주기 때문에 피부 습진이 생기거나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하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우리 질문 나나엘님께서도 근데 손을 자주 씻으니까요. 손 피부 건강이 걱정이에요 하셨거든요. 핸드크림 발라서 보습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근데 또 습진 같은 게 생긴다고 한다는데 습진 예방법도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제 손 세척, 약산성 클렌저로 자주 닦으면 우리 피부 장벽에 있는 지질이
많이 그 비누 거품에 의해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네. 피부 장벽이 손상이 되거든요. 네. 그럼 피부 장벽의 틈새를 통해서 피부에 수분이 다 빠져나가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피부가 네. 건조해지면 염증이 생기게 되고요. 또 피부 장벽이 망가진 그 틈새를 통해서 외부에서 자극 물질이나 알레르기 물질들이 들어오고 또 우리가 사용하는 비누 성분도 들어와서 네. 피부 세포를 자극하기 때문에 피부 세포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을 많이 내서 피부가 염증이 생기고 또 습진이 생기고 해서 가려워지고 심한 물집도 생기고 또 나중에는 피부가 갈라지게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을 꼭 닦아야 되지만 너무 많이 닦는 거는 네. 별로 안 좋고요. 그다음에 손을 닦은 이후에 비누에서 빠져나간 지질을 보충해주는 핸드크림을 네. 꼭 바르셔야 되고 또 핸드크림은 한 손에 0.5g씩 1g 정도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요만큼만 발라도 되나요? 네, 그래서 여기가 한 마디를 원 핑거 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원 핑거 팁을 거의 다 차게 하나를 발라서 한쪽 손에 바르고 또 하나를 짜서 한쪽 손에 바르면 투 핑거 팁 유니트의 네. 보습제를 바르시면 충분하고 또 손을 잘 안 닦더라도 한 네. 2시간마다 이 보습제를 아. 덧발라 주시는 것이 손습진 예방에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도 손 닦고 나서 그냥 핸드크림 귀찮아서 안 바르거나 네. 때로는 깜빡해서 없어서 안 바르기도 네. 하는데 앞으로는 좀 잘 챙겨 네. 발라야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손을 닦지만 네. 코로나 바이러스 없을 때도 좀 강박적으로 좀 청결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화장실 갔다 온 다음에 닦아야 되지만 뭘 만지기만 하면 닦고 뭐 해서 하루에 맞아요. 15번, 20번 이렇게 닦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다 이 손습진이 와 있고요. 그렇군요. 특히 물일을 많이 하시는 주부라든가 요리사 또 청소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손을 물일을 많이 하고 세제를 많이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특히 손에 핸드크림을 많이 바르시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제 손을 닦지 못하는 경우에 이제 손 소독제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럼 손 소독제는 효과가 좀 많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물질이 없을 때, 그래도 손을 닦아야 될 때는 우리가 60% 에탄올이나 아니면 70% 프로파놀이라고 하는 알코올과 비슷한 성분이 된 그런 손소독제를 쓰시는 게 좋고, 네. 손소독제를 한 번 펌핑하면 이제 1cc가 나오는데 한 네. 2번 펌핑해서 2cc를 손에 짜서 네. 역시 손 전체에 전체로요? 골고루 20초 정도 네. 이렇게 비벼서 잘 말리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본 어떤 분은 알코올 성분을 손소독을 하고 그걸 또 닦아내려고 물티슈로. 물로 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절대로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또 알코올 손소독제로 세정하시는 경우에 소독하시는 경우도 알코올이 균을 죽이는 원리가 네.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포막에 있는 지질을 다 빼거든요. 근데 우리 피부 장벽에 있는 지질도 많이 손상시키기 때문에 알코올 손소독제를 사용한 후에도 반드시 핸드크림을 발라주시는 것이 손 건강을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점이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저희 방송 시작하자마자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고요. 네. 말씀하시는 중간에 화면 보이셨겠지만 네. 질문이 굉장히 많이 그러시네요. 쌓였습니다. 네, 또 다 읽을 수가 없네요. 저기. 네, 아까 써니님께서는 교수님께 진료를 또 직접 보고 아, 계신 그래요? 분이신 것 네, 같더라고요. 네, 네, 네. 일단 질문을 조금 저희가 소화를 네, 그렇구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아까 리크리에이트님께서 저희 어머니께서 상처가 조금이라도 나면 무조건 수포로 변하면서 진물이 올라오고 잘 없어지지 않으신다고 하시네요. 이런 게 병원 가서도 아직 해답을 찾지 못하셨나 봐요. 네. 어떡할까요? 글쎄 어머님 연세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피부는 제가 네. 피부 노화 연구를 많이 해서 좀 관심이 많은데 우리 피부는 나이가 들면 굉장히 얇아지고 네. 또 피부는 표피하고 진피하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상처가 나면 표피하고 진피가 젊은 사람처럼 딱 붙어 있는 경우에는
물집이 안 생기는데 노화가 되고 피부가 약해지면 약간의 상처만 나도 진피하고 표피 사이가 벌어져 가지고 물집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피부가 많이 약해져서 조그만 상처에도 물집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 이런 짧은 질문으로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네요. 네. 네. 다음 분 보겠습니다. 조금만 내려주시면요. 예. 저희 원빈도 눈두개 나도 눈두개님께서 뾰루지 없는 피부가 건강한 피부일까요? 교수님께서 생각하는 건강한 피부는 어떤 피부이세요? 하셨어요. 네, 우리 피부는 우리 몸을 보호하는 보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피부가 없으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네. 만약 3도 화상을 한 30%를 입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피부가 우리 몸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외에도 보호하는 작용 외에도 피부는 호르몬도 만들고요. 피부는 우리 몸을 건강을 유지시키는 여러 가지 활성 물질도 만듭니다. 그래서 피부는 이 환경으로부터 오는 신호들을 네. 잘 이게 센스 해가지고 알아차려가지고 여러 가지 물질을 내서 우리 몸의 뇌를 비롯해서 우리 몸의 모든 장기한테 명령을 내려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반응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피부가 건강하고 젊어야 그런 외부의 위험 신호에 의해서 잘 반응을 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피부는 항상 건강하게 병들지 않게 유지하는 게 좋고요. 또 가능하면 노화되지 않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유지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노화를 말씀하셨는데요. 좀 건강한 피부를 잘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노화를 늦출 수 있는 그런 비법이 좀 있을까요? 네. 그 피부 노화는 네.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이제 이렇게 얼굴이나 목, 손등처럼 햇빛에 노출되고 외부 환경으로부터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노출부 피부에 생기는 피부 노화를 우리가 외인성 피부 노화 또는 네. 햇빛이 중요하기 때문에 광노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옷에 가려진 피부, 특히 엉덩이 같거나 배나 이런 데는 햇빛을 볼 일이 거의 없잖아요. 네. 그런 가려진 피부에서 생기는 피부 노화 현상을 우리가 내인성 피부 노화 또는 자연 피부 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 피부 노화의 원인을 우리가 잘 알고 네. 이런 원인이 피부 노화를 유발하는구나를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그 원인을 피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옷에 가려진 비노출부 피부에 생기는 내인성 피부 노화, 자연 피부 노화의 원인이 뭐냐? 이거는 우리가 매일 소비하는 살기 위해서 꼭 호흡하는 산소가 네. 산소를 100을 우리가 들여 마셨다면 그 중에 1 내지 2%는 활성산소라는 아주 반응성이 강한 활성산소라는 그 산소로 변합니다. 그 산소가 주위의 단백질이나 네. 지질이나 또는 DNA 같은 것을 공격을 해서 산화적 손상을 유발하고 그런 산화적 손상이 축적이 되면 그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고 그 네.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면 그 세포가 구성하고 있는 장기의 기능이 떨어지고 우리 몸에 장기가 여럿이 있는데 그 장기의 기능이 떨어지면 우리 피부가 피부뿐만 아니라 우리 인체가 노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활성산소를 없애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활성산소를 없애는 방법은 신선한 채소나 또는 네. 과일에 활성산소를 없애는 항산화 물질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하루에 5개 내지 6개 많이 드시라는 게 아니라 네. 골고루 드시면 그 활성산소를 많이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내인성 피부 노화는 예방할 수 있고요. 또 햇빛을 보고 생기는 광노화인 경우에는 역시 자외선이 피부 네. 노화의 주범이기 때문에 선스크린을 잘 차단하는 거죠? 잘 바르시고 또 밖에 잘 안 나가시는 게 좋지만 그거는 이제 힘들고 네. 또 그러면 나가실 때 모자도 쓰고 양산도 쓰고 또 선글라스도 큰 거 쓰고 네. 긴팔 옷을 입고 가능하면 바지 입으시고 그렇게 네. 하시는 것이
피부 노화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내용이 이 책에도 질문이 있었는데 네. 그러면 우리가 선크림을 꼭 발라야 하는 건지 그러면 얼굴뿐만이 아니라 뭐 몸 전체도 선크림을 좀 바르고 다니는 게 좋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우리 세계보건기구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들으셨잖아요. 네. WHO라고 하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꽤 오래전에 수년 전에 자외선을 1급 발암물질로 규정을 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1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이유는 피부암을 엄청 유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때문에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인류의 건강을 위해서 자외선을 철저히 차단하라. 그 대신 자외선을 안 보면 비타민 D 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부족해지는 비타민 D는 보충제 형태로 일주일에 몇 번 네. 보충을 하면 되고 자외선은 1급 발암물질로 피부암을 많이 유발하기 때문에 네. 철저히 피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얼굴에도 바르고 몸에도 꼭 바르셔야 되고 자외선 차단제는 가능한 한 많은 양을 바르셔야 되고 네. 두세 시간마다 덧바르셔야 된다는 점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저도 아침에 한 번 바르고 나가고 덧바르거나 또 수정을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네, 그것도 필요하겠네요. 네, 자외선 차단제가 햇빛을 받으면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더 이상 두세 시간이 지나면 네. 자외선을 흡수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마다 덧발라 주셔야 된다는 점은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사실 화장품도 잘 알고 바르는 게 중요하겠구나라는 네, 생각이 지금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질문을 또 받아볼게요. 네. 초콜릿 맛 아메리카노님께서 작년부터 이 턱에만 각질이 심하게 올라온다고 하시는데요. 다행히 잘 맞는 보습제로 눌러주면 괜찮긴 한데 원래 약간 피부 각질에 대한 고민 좀 있으신가 봐요. 네. 그래서 작년부터라면 왠지 마스크 때문이지 코로나랑 않을까. 굉장히 비슷한 시기부터 그런데 네. 우리가 마스크를 쓰면 그 부위가 이제 습도도 올라가고 네. 또 피부 온도도 올라갑니다. 1, 2도 정도 올라간다고 하고 있고요. 또 피부의 산도가 아까 pH가 5 정도의 약산성이라고 그랬는데 마스크를 오래 쓰고 있으면 pH가 점점 알칼리 쪽으로 6, 7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런 습도가 올라가고 피부 온도가 올라가고 또 pH가 올라가고 이런 것이 전부 피부 장벽을 손상하는 그런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피부 장벽이 손상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손상된 피부 장벽 틈새로 피부에 있는 수분이 다 빠져 나가기 때문에 건조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피부 턱 부위가 이제 건조해져서 당기는 느낌이 있고 심하면 각질도 생기고 또 염증도 생겨서 홍반도 생기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피부 장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습제를 마스크 하기 전에 또는 마스크 한 후에도 2시간마다 덧발라 주시는 게 좋은데 여기도 보습제로 눌러주면 괜찮다는 말씀이 보습제가 꽤 효과가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비슷한 질문으로 대희박님께서는요. 볼과 턱 부위에 여드름이 좀 생기시나 봐요. 네, 2달 동안 매일 이소트레티노인을 먹었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염증 주사도 맞으셨는데 없어지진 않으시나 봐요. 그래서 이제 여드름이 이제 마스크를 쓰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네. 마스크하고 여드름을 의학적 용어로 아크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네라고 우리가 마스크 때문에 생기는 여드름을 마스크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드름 이제 마스크를 쓰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피부의 산도가 알칼리가 되고요. 알칼리가 되면 여드름균이 많이 더 증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또 온도가 올라가면 피지 분비가 많이 늘어난다는 게 과학적으로 잘 증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면 피지 분비가 많이 돼서 기름이 좀 많이 나오고 또 마스크가 피지가 분비되는 그 통로를 이렇게 눌러서 억제해서 못 나오게 하기 때문에 피지 분비가 더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면 여드름이 많이 생기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래서 아마도
저분의 질문은 마스크와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이소트레티노인을 드셨다 그러는데 저거는 정말로 심한 그 여드름인 경우에 처방하는 약이고 저거를 먹지 마시고요. 네. 바르는 약과 또 우리 피지 분비를 억제하는 그런 약이나 화장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좀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직접 보지 않아서 얼마나 심한 여드름인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네. 그래도 또 궁금증이 조금 해소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최상용님께서도 마스크 때문에 여드름이 생긴 건 처음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마스크 질문이 나오니까요. 이 작가님도 그렇고 또 최상용님도 질문해 주셨습니다. 피부에 덜 해로운 마스크가 있나요? 요즘 새로 나온 비말 차단 마스크가 있다고 하는데 그건 피부에 좀 더 좋을까요? 하셨어요. 네. 마스크가 이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너무 많죠. 옛날에 코로나 이전에 이제 겨울에 면 마스크를 추우니까 썼는데 네. 면 마스크는 코로나를 예방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거는 추천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술용 마스크, 네. 다른 말로 덴탈 마스크라는 거가 있습니다. 저희 서울대병원 피부과뿐만 아니라 서울대병원 교수님들이 진료하실 때 다 덴탈 마스크를 쓰고 진료를 합니다. 그렇군요. 덴탈 마스크를 의사도 쓰고 환자도 쓰고 네. 혹시 그 환자가 바이러스가 감염된 코로나 환자라도 양쪽 사람이 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그렇게 감염력이 높지 않다고 하는 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덴탈 마스크가 가장 피부에 부담이 없는 그런 마스크라고 생각해서 그걸 추천드리고요. 또 보건용 마스크도 있습니다. KF로 시작하는 네, 뭐 KF95, 94, 95 많더라고요. 그런 게 있죠. KF는 일상생활을 하시는데 굳이 쓰실 필요 없고요. 네. 덴탈 마스크 그거보다 조금 미세 입자 차단력이 떨어진 덴탈 마스크를 쓰면 되고요. 또 의료용 마스크 N95 마스크라고 의료용 마스크가 있는데 이거는 네. 정말로 환자를 진료하는 보호 장구를 철저히 하고 하는 그런 분들만 쓰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 분들은 그 수술용 마스크, 덴탈 마스크를 사용하시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 마스크 질문에 우리 레베카 리님께서 마스크 재질이 어떻기 때문에 우리 피부에 문제가 생기는 건지 원인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한데 왜 우리 이 피부에 마스크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걸까요? 네. 그래서 물론 마스크 쓴다고 모든 사람의 부작용이 생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마스크를 쓰면 이제 호흡이 이제 뜨거운 바람이 나오고 또 여름철에는 또 햇빛도 받고 그리고 또 습해지고 그리고 자꾸 쓸리고 말하면서 입이 네. 움직이니까 쓸리고 그래서 마치 우리 갓난 아기가 기저귀 차고 있는 환경하고 마스크를 쓰고 있는 환경하고 되게 비슷하게 네. 됩니다. 온도가 올라가고 또 습해지고 또 아기가 움직일 때 기저귀 천과 약한 피부가 쓸리듯이 네. 마스크 때문에 쓸리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생기면 우리가 자극 접촉 비염이라고 하고요. 네. 또 마스크를 만들 때 그냥 쭉 찍어내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방수도 해야 되고 또 여러 뭐 철도 넣고 뭐 여러 성분들을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그런 물질도 처리해야 되고 그런 물질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또 알레르기성 접촉 비염이 생길 수 있기 네. 때문에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쓴다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극성 접촉 비염이 생길 그럴 환경이고 네. 또 일부 환자분들은 마스크 재질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병원에 오셔야 되지만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스크 쓰기 전에 보습제를 잘 바르시면 좋고요. 네. 그다음에 마스크를 한 시간마다 조금씩 벗고 그 사이에 또 보습제를 덧바르시고 하시면 훨씬 마스크에 의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여기 써니7878 김님께서는요. 아까 교수님 진료 보신다고 하신 분이 네, 있는데 네. 민감한 피부에 수분 크림으로는 부족해서 고민이시래요. 근데 네. 그럼 수분 크림 말고 추가로 바를 만한 낮에 바를 수 있는 또 영양 공급이 될 수 있는 제품을 네. 좀 추천해 달라고 하셨네요. 그
글쎄요, 오늘 여기 하나 저거 혹시 받아가시면 그거 바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럴까요? 우리 그럼 써니 네. 7878님께는 저희가 이 네. 세트를 네. 여기에 페이셜 크림이 있습니다. 네, 그거 바르시면 네.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한번 발라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테니까 네, 네. 이걸로 고민 해결 네, 됐습니다. 일단 네. 한 분 당첨이 됐고요. 네. 그리고 원빈도 눈두개 나도 눈두개님께서 이건 저도 같은 질문이에요. 컨디션이 안 좋으면 피부가 좀 푸석푸석해지는데 피부로 건강 체크가 가능할까요? 네, 이제 우리 의과대학에서 피부과 처음 배울 때 네. 교수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피부는 인체 건강을 보는 거울이다. 네. 그래서 피부에 무슨 병이 생기면 혹시 내부에 나쁜 병이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피부 증상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피부로 100% 진단은 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네. 우리 피부과 의사들은 피부를 보고 혹시 몸 안에 나쁜 병이 있는지 그런 거를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증상들을 많이 보고 있고요. 네. 또 컨디션이 안 좋으면 이 호르몬의 변화가 생깁니다. 몸에. 그래서 그런 변화가 피부에 수분 이런 것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컨디션이 안 좋으면 피부가 좀 힘들어 보이죠. 네. 그리고 또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일단 피부가 튼튼한 거, 피부 장벽이 또 중요하다 이런 걸 강조를 네, 하셨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이 피부 장벽은 무엇인지 그리고 네. 어떻게 우리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지 네. 이걸 좀 설명을 들어볼게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피부 장벽 얘기 앞에도 많이 드렸는데 피부 네. 장벽은 우리 피부의 기본 제일 중요한 기능, 우리 몸을 보호하는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층입니다. 네. 피부 장벽은 피부가 표피 세포가 죽어서 뭐가 되죠? 각질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죽은 피부 세포인 각질이 몇 층이 이렇게 있고 그 사이사이를 지질 성분이 메꾸고 있습니다. 빈틈을. 그래서 우리가 벽돌담을 보면 벽돌이 있고 벽돌 사이사이를 시멘트가 메우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거의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각질, 피부 세포인 각질이 있고 그 사이사이를 지질이 메꾸고 있고요. 그 지질은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그다음 지방산, 요 세 주된 지질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장벽이라는 거는 죽은 각질 세포하고 그 사이를 채우고 있는 기름막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게 곧 각질층입니다. 그래서 피부 장벽은 튼튼하게 유지돼야 우리 피부가 건강해지고 우리 인체가 건강해질 수 있는 건데 네. 많은 분들이 각질층, 피부 장벽을 때로 오인해서 벗겨내는 네. 경우도 있고 또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비누를 너무 많이 쓰면 비누가 기름을 녹여내기 때문에 피부 장벽에 있는 기름을 녹여내고요. 또 손 세정제를 많이 쓰다 보면 알코올 성분이 그 기름을 녹여내서 피부 장벽이 많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부 장벽이 망가지면 그 사이에 틈이 생기는 거랑 마찬가지고 틈새를 통해서 피부에 수분이 다 빠져나가서 피부가 건조해지게 되고 또 그 틈새로 외부에서부터 자극 물질, 알레르기 물질이 들어오기 때문에 피부에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가 건조하신 분들은 건조성 습진이 생기고 건조성 습진이 생기면 가렵고 가려우면 긁고 긁는 것이 또 습진이 생기고 해서 굉장히 피부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분들을 보면 되게 때를 많이 미신다거나 네. 절대로 보습제를 안 바르신다든지 나는 평생 보습제를 한 번도 안 발랐어. 나는 네. 크림, 로션 안 발라. 남자분들 많으시죠. 그런 그렇게 분들이. 자랑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자랑이 아니고 네. 내가 무식합니다. 이렇게 자랑 표시하는 거랑 같은 거거든요. 네. 피부과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피부 장벽은 우리 피부를 건강하고 젊게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그거는 우리가 보습제를 바름으로써 잘 유지를 할 수 있고요. 이때까지 안 바르신 분은 앞으로도 열심히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뭐 질문에 때를 안 미는 게 좋은가요 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너무 때를 미는 건 좋지 않고 네. 그리고 혹시 미셨다면 보습제를 바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의과대학에서 제가 피부과를 배우고 나서 교수님이 때를 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네. 정말 맞는 얘기고요. 제가 의과대학 졸업한 지 40년쯤 됐는데 때를 한 번도 안 밀었습니다. 이때까지. 그러세요? 네, 제가 교수님 말씀은 잘 네. 듣거든요. 그래도 피부도 좋고 네. 전혀 더럽지 진짜 좋으신 것 않고요. 같아요. 때라는 거는 외부에서 이제 붙은 먼지나 균이나 또는 죽어서 떨어져 나가야 되는 피부 세포 이런 건데 그건 간단한 샤워로 다 없어지고요. 우리가 밀었을 때 나오는 돌돌 말려 나오는 거는 네.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각질층이고 피부 장벽이라는 것을 그렇군요.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이 작가님께서 선생님 오늘 강의 저한테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또 나와주세요 하셨고요. 네, 비욘드에서 자주 뵀으면 좋겠다고 하시네요. 네, 아까 질문 중에는 안남주님께서 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안남주님 질문이 있을까요? 네. 아까 네, 평생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실 수 없는 좀 예민하신 피부신 것 같아요. 바르는 순간 눈과 얼굴이 오히려 부어버리고 괴물로 변하는데요. 근데 네. 김이 주근깨 생기시는데 네. 자외선 차단제는 못 바르시고 네. 이런 그래서, 예민한 피부도 네, 있죠. 그래서 이제 자외선 차단제도 이제 자외선을 흡수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 물질에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같은 게 생겨서 바르는 순간 이제 붓고 빨개지고 가렵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자외선 차단제 성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기자차라는 게 있고 네. 하나는 무기자차라는 게 있는데 무기자차 네, 아까 질문에도 나왔습니다. 네. 무기자차라는 게 이제 징크 옥사이드나 티타늄 다이옥사이드 같은 건데 그거는 이제 일종의 이렇게 금속 비슷합니다. 그래서 네. 절대로 흡수도 안 되고 거기에 알레르기가 있다는 그런 보고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 질문하신 분은 아마 무기자차의 성분으로 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시면 괜찮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무기자차의 문제는 바르면 약간 백탁이 남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나노 파티클로 된 무기자차도 나오기 때문에 네. 백탁을 많이 줄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무기자차의 자외선 차단제를 한번 발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김수정님 질문이 있는데요. 교수님, 제가 글리백을 먹고 있는데 피부가 얇아지는 것 같다고 하시네요. 이게 백혈병 때문인지 글리백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건조하고 얇아진 피부를 위해서는 어떤 치료나 음식이 도움이 될까요? 하셨네요. 네.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글리백을 먹고 있으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고요. 저한테도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글리백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이 피부의 문제 때문에 많이 저한테 찾아옵니다. 근데 피부가 얇아진다는 부작용을 호소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었던 것 같고요. 피부가 잘 곪거나 뼈드락지나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많이 왔는데 글쎄요. 피부가 얇아지는 것도 부작용이 있는지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건조하고 얇아진 피부를 위해서 어떤 음식이나 치료가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데 분명한 거는 보습제는 건조한 피부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음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활성산소를 억제할 수 있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 같은 거? 과일과 네. 그런 거를 많이 드시라는 게 아니라 골고루 색이 다른 골고루 네. 하루에 5개 내지 6종류의 음식을 드시는 것이 도움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아까 좀 질문 주신 분들 중에서 뭘 뽑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질문을 조금만 더 살펴보고 네, 네. 저희가 책을 드릴 분과 또 네. 화장품 드릴 분을 골라볼게요. 네. 질문 조금만 내려주시겠어요? 네. 6분을 뽑아야 되는 네, 거죠? 지금 네. 화장품 한번 뽑으셨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저희 피부 노화 얘기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 대희박님께서 태닝을 하면 건강해 보인다고 하는데 일부러 태닝을 받으면 피부가 건강해질까요? 아니면 오히려 노화를 촉진할까요? 하셨습니다. 네. 태닝이라고 하는 거는 자외선 A 광선을 쪼이는 거거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외선은 1급 발암 물질이고 네. 피부암을 유발하고 또 피부 노화의 주범이죠. 그래서 호주에서는 국가에서 태닝을 금지시켰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인 네. 거죠. 그래서 절대로 태닝은 하시면 안 되고요. 피부 노화가 엄청 증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절대로 안 하시는 게 좋고, 건강해 보이긴 하지만, 태닝을 많이 하시면 피부 노화가 많이 촉진된다 하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사실 이제 교수님은 피부 노화의 또 전문가로도 알려져 있고요. 네, 네. 사실 이 피부가 늙지 않는 건 모두의 꿈인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하면 이 피부 노화를 늦출 수 있는지 조금 비법 하나만 좀 알려주실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내인성 노화의 경우에는 네. 이제 활성산소가 많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든 신선한 야채와 과일 과일 먹는 이런 것과, 음식을 하는 게 좋고요. 얼굴이나 노출 피부에 대해서는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바르는 게 네.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그 외에 뭐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고 또 피부 노화의 원인, 그러니까 피부가 늙어 보이는 이유는 피부 속에 그럴 만한 변화가 생기기 때문이거든요. 자연 노화도 활성산소가 피부 속에 이런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병적인 변화가 피부를 겉으로 늙게 보이는 거고, 자외선도 피부 속에 그런 변화를 일으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변화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그걸 밝힌다면은 피부 노화를 예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피부 속의 변화가 뭘까? 제가 평생 동안 연구한 겁니다. 왜 피부 속에 어떤 변화가 왔기 때문에 피부가 그렇게 늙어 보이는지 그런 걸 연구를 하고, 그러면 이런 변화를 이렇게 하면은 바꿀 수 있겠구나. 이런 네. 물질이 바꿔주네 하는 걸 또 연구를 하고, 그래서 그런 물질 유효 성분을 넣은 화장품을 만들고, 네. 그런 화장품 유효 성분을 여러 섞어서 만든 화장품이 정말로 바르면 피부 노화를 좋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임상 연구를 약처럼 임상 연구를 하고, 그래서 만든 화장품을 가지고 제가 창업을 한 거기 때문에 네. 그런 효능이 입증된 화장품을 바르시는 것도 피부 노화에 상당히 좋은 예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저도 좀 참고해서 좀 좋은 제품을 네. 효능을 보고 좀 고르는 게 그렇죠. 중요하겠네요. 네, 네, 네. 또 질문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볼게요. 질문이 네. 어떤 걸로 하나 골라주시겠어요? 네. 네. 질문 조금만 더 내려주시겠어요? 네. 또 안남주님 질문했고요. 네. 그리고 이거 호두과자님 질문 하나만 받겠습니다. 네. 입술이 좀 건조하시대요. 마스크 네. 쓰기 전에 립 케어 스틱을 바르고 있는데 마스크 아닌 습하다 보니까 오히려 덜 건조해지는 것 같다고 하십니다. 네. 입술 건조에는 오히려 마스크가 도움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네. 입술도 똑같은 피부거든요. 똑같은 피부고 입술 주위의 피부와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면 피부 장벽, 입술의 피부 장벽을 해치는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네. 오히려 더 건조해질 가능성이 많고요. 또 마스크를 쓰면 아무래도 수분 섭취가 덜 해주고, 또 마스크 속에서 혀로 그렇게 핥는 네. 그런 것도 생기고 해서 오히려 마스크를 쓰면 입술이 더 건조해지는다고 호소하시는 환자분들이 많고, 그런 경우도 역시 입술에 보습을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 MY님께서 여드름으로 좀 심각한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동네 피부과에서는 낫질 않아서 이제 대학병원에 가시려고 하는데, 대학병원 피부과에 처음 가보셔가지고 주의사항 있으면 한 가지만 좀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네, 뭐 같은 의사가 보는 진료실이니까 전혀 다를 바는 없고요. 이제 서울대병원은 3차 진료 기관이기 때문에 동네 병원이나 1차, 2차 진료에서 의뢰서를 띄워오셔야 되고, 또 많은 분들이 대학병원을 선호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예약이 안 돼서 좀 기다려야 되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다 예약을 할 수 있으니까 예약을 하시고 의뢰서를 갖고 오시면 친절하게 진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댓글도 많이 저희가 소화를 했고요. 교수님께서 이제 좀 고르셨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우리 오늘 책입니다. 이 책에 오늘 궁금하신 질문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책을 읽어주실 분 3분을 좀 뽑아주세요. 네. 이 성함을 얘기해도 되나요? 네. 박대희님하고. 네. 대희박님. 네.
초콜릿 아까 네, 제가- 초콜릿 아메리카노님 네, 계셨거든요. 네, 네. 이렇게. 네. 그다음에 태닝에 관한 질문을 하신 분이 아, 네, 네, 태닝 질문 네, 주신 분.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세 네, 분은 네. 책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분 책 드리고요. 네. 그리고 화장품은 아까 써니님 한 분 아, 뽑았고 두 분만 더 뽑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두과자님 하고요. 호두과자 아, 네. 아, 태닝도 대방님이시래요. 그러면 아, 그래요? 책을 한 분 더 뽑아주세요. 그거는 우리 신재현 아나운서님이 하나 뽑으시죠. 아, 제가 네, 그럴까요? 네. 최상용님께서 아까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네. 최상용님께 그럼 제가 책을 네, 한 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이제 화장품 두 분만 골라주세요. 네. 안남주님, 아까 네. 피부 고민 네, 있으셨죠? 네, 이거 한번 제품 네. 발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분, 그렇구나. 한 분은 또 뽑아주셔야 되겠네. 아까 호두과자님 하셨나요? 호두과자님. 네. 호두과자님 혹시 저희가 안 드렸죠? 네, 네, 그럼 호두과자님께 네, 네, 이렇게 네. 안남주님, 호두과자님, 써니님께는 화장품을 드리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이 시간까지 네.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고요. 네. 수파맨님께서는 네, 정준호 교수님 아시는 분 같아요. 이 ABH 트러블 키트도 주문하셨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서 질문도 많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교수님께서 해주신 게 굉장히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소감 한마디만 해주세요. 네, 오늘 처음 나왔는데 너무 재미있었고요. 사실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생각보다 시간이 50분이 되게 금방 짧네요. 가죠? 네. 그래서 다 말씀 못 드린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긴 한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큰 도움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정말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메디살롱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